자, 화제의 종목 시너지 이노베이션 아침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아침에 예상 외로 또 지금 위에서 시작해서 계속 눌려진 상태로 주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세 파괴력 가지고 보고 어저께까지 뭐 거래량 대비 상한가 잔량 같은 경우 어제 장중에 거래량은 40만 주고 장중에 상한가 잔량은 2천만 주가 넘는 뭐 이런 수령이 있었고요. 마감 쪽에도 거의 1,000만 주 이상 1,400만 주의 상한가 잔량들이 있었죠. 이런 뭐 거의 뭐 점상이 거의 예고된 것 같은 마찬가지인 이런 흐름에서 자, 지금 굉장히 뜻밖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고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넥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더 내려갔다가 지금 꼴이 달아가지고 13.7%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바로 전환 청구권 행사가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414만 주 물량의 일단 뭐 전체 유통 주식 수에 비한다 그러면 그렇게 얼마 되질 않아요. 414만 주니까 총 주식 수가 8,200만 주, 약 5% 정도의 물량밖에 안 됩니다만, 일단 절대 단위가 크죠. 400만 주. 그러니까 400만 주다라고 하면 뭐 상한가에서 한 방에 무너뜨리는 지금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오기에 충분한 수량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넥스트에서 거래된 게 지금 595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한 방에 그냥 쫙 보합까지 내려보낼 수 있을 그 정도 크기는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게 전체 수량도 아니고 남아있는 수량이 또 977만 주나 남아있습니다. 전환가액 2,800원. 그래서 저 바닥 쪽에 저 가격이죠. 그래서 977만 주 아직도 남아있는 게 977만 주나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로 상한가 나오자마자 이게 의구심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밀려 떨어져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예전에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이런 경우에 이 전환사채, 여기 얘들이 전환사채를 도대체 지금 14회차라고 되어 있죠. 14회차. 이게 몇 회차나 되는지, 그 뒤에 발행했던 같은 경우 14회차가 있으니까 그 앞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13회차도 있을 거고 12회차도 있을 거고 어쩌면 그 뒤에 15회차 16회차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거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 일일이 우리가 다 전환사채 발행 이거 가지고 검색해 가지고 뒤져 가지고 찾아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본금 변동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환사채가 행사돼서 청구가 돼버리게 되면, 자, 그러면 기업의 부채는 줄어들게 되고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 보고서에 다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앞서 늘 제가 드리는 얘기 있었죠. 우리 증시에서 제도가 바뀌면은 언제나 개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바뀐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의 모든 제도 개선은 언제나 개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만든다. 이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본금 앞쪽에 회사 개유의 자본금 변동 상황에 예전에는 저 전환사채하고 이런 매자닌 물량들, 지금 작전 세력들이 장난치는 주요한 도구, 잡주 패턴 여기서도 설명드렸죠. CB, BW, 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거 가지고 제 장난들 치는 거잖아요. 이걸로 최대 주주가 바뀌기도 하고, 기업에서 제대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잡주들의 경우는 장난치는 주요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전에는 수량이 다 나와요. 그래서 회사가 12회차 전환사채에서는 얼마가 청구가 됐고 아직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가 되고, 그리고 이게 수량으로 환산이 될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고, 요게 쫙 다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쭉 다 나왔는데 요게 바뀌었어요. 공시를 이걸 사업보고서에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 전환사채가 행사되고 남은 그 결과치로 자본금이 증가하였다는 거, 요거만 지금 이렇게 딱 표시가 나오고 끝나죠. 남아있는 거 얼마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좋은 일이 되고 누구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되냐? 개인한테는 손해죠.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지들은 알죠. 지들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자료가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 몰라.
우리만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 당연히 보고서에 포함을 돼야지. 근데 없애버렸어요. 그럼 누구 좋은 일 시켜줘요? 매자닌 들어간 놈들만. 그죠? 매자닌 누가 들어갑니까? 이게 사모펀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모펀드가 쓰는 주요한 방법이 매자닌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상장돼서 나오기만 하면 매물 폭탄 빵빵빵 떨어지는 게 바로 다 저 매자닌 물량들 저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춰둬 버리면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면 쟤들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이 제도 개선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할 수 없이 사업 보고서에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에도 역시 마치 일일이 수동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한 결과 자 14회차 이후로는 전환사채가 발행된 게 없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전환사채예요. 저 전환사채가 발행되면서 저 전환사채 발행이 왜 됐냐라고 하면 자 이거죠. 자, 전환사채 검색해 보면 2023년 12월에서 3복의 구매 여기서 늘었어요. 여기 요거 14회차 방금 넣은 그겁니다. 14회차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13회차, 12회차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미 만기전 사채 취득으로 해서 다 요거 끝났고요. 12회차, 12회차 그래서 끝났죠. 13회차도 만기전 취득으로 이렇게 13회차도 없어졌고요. 12회차, 13회차 결국 이제 이렇게 수동 검색한 결과 이 뒤로 15회차는 발행이 되지 않았고 이 14회차의 가장 금액, 이 앞쪽에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금액으로 발행이 된 요거 이제 요거 남아 있는 거 이거 남은 건데요. 쭉 이렇게 나오죠. 여기 행사 기간 이렇게 쭉 나오는 요거 있는 건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 390짜리 요게 이번에 요 들어갔던 이 회사 뉴로바이오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 14회차 발행이. 그래서 요거 발행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2024년 작년 초에 지금 대박을 터뜨린 뉴로바이오젠 지분을 큰 폭으로 크게 사들여가면서 뉴로바이오젠의 최대 주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걸로 뉴로바이오젠의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당겼을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아니 이렇게 큰 걸 터뜨려 놓고 이렇게 일찍 판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 사실 흔히 나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목표가 우리가 이 정도를 터뜨렸으면 이 정도 체류라 그러면 뭐 주가가 한 15,000원 뭐 2만원 뭐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쟤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걸 일단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확정을 지으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당장에 터진다라고는 의미는 아니고요. 최근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들이 아주 인상적인 케이스로는 큰 종목에서 하나 있었는데, 자, 이게 DS 단석 같은 케이스입니다. DS 단석. 자, DS 단석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이제 미국 쪽 대기업에다가 이게 잘 아시는 1조 계약짜리 대박 터진 적이 있었죠. 1조 계약짜리 대박 DS 단석이. DS 단석이 1조짜리 대박을 터트리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21,000원에 있던 주가가 65,000원까지 해서 이게 따따블 20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 DS 단석에 들어왔던 초기 들어왔던 F1 재무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 초기에서 물량을 일단 많이 팔았죠. 상장 초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량을 계속 팔면서 줄여 들어왔다가 그 남은 물량이었는데 그 남은 물량 전량을 어디서 팔았냐라고 하면 여기서 다 팔았어요. 이 바닥에서 나오는 이제 상한가 하나 나오고요. 예, 바닥에서 이게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나오면서 조단위 공급 계약 나오면서 상한가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상한가 들어오고 나면 여기서 그 물량을 다 팔아버립니다. 얘들이. 예. 그래서 이 뒤로 이 종목엔 주가가 더 갈 거다 그러고 개인 투자자들은 쭉 사들여왔고 그리고 실제로도 주가가 더 올라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왔죠. 이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위험, 애초에 이런 걸 감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에서 그냥 뭐 나오는 그냥 이 뒤쪽까지 가든 말든 자기 목표치만 달성되면은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요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물량들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자 이제 재료가 터졌으니까 차익 실현해요. 차익 실현 못하면 말짱 다 꽝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하는 수량으로 일단 뭐 맛보기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 물량이 아니고 지금 1,300만 주에서 잔량이 남았으니까 약 3분의 1 정도 조금 안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30% 정도 수량이 되겠네요. 딱 30%입니다. 그러니까 70%는 남겨두고 자 30%에 되는 수량을 지금 우선 던져놓고 그래서 봐서 이제 봐가면서 이제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자 우선 추가적으로 나올 건 없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이 없고 그리고 이 지금 매장인 행사되고 있는 이 전환사채 행사 자체가 바로 저 뉴로 바이오젠을 인수하는 인수 대금으로 사용됐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조금 넘어요.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 2,000 지금 790원이 나오니까요. 그 오늘 주가라 그러면 지금 거의 따블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따블이면 뭐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대박 친 거죠. 1년도 안 되면 따블이면.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나중에 진행 상황 또 봐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사모펀드는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 무한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엑시트 얘기 같은 경우는 주가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엑시트 얘기 나면서 멀쩡한 종목이 저 강력한 종목이 깨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일단 추가 물량이 없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요거만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900만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0만 주 남아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전환사채가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 나왔다 그래서 곧바로 지금 행사돼 가지고 물량으로 터진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 정도 수량이라 그러면 일단 주가 눌려지는 쪽에서 말아 올리들 개인들 지금 뭐 진행되는 힘이라 그러면 이거 말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요 정도의 물량이라 그러면 재료에 비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자 이게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ABL 바이오 경우에 ABL 물론 이 회사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ABL 바이오가 4조 1천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그 이전에 있었던 조단위 기술 이전 두 개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6조 원입니다. 이 시너지 베이션 이거 딱 하나 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그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의 크기의 지금 시총 3조 원이고요. 그리고 같은 비만 쪽의 계열, 이게 지금 비만하고 이쪽 계열로 지금 이쪽 라인으로 기술 이전이 된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비만으로는 대사질환 치료제에 나왔던 똑같은 비만주 올릭스의 경우에 올릭스가 지금 기술 이전 9,100억이거든요. 올릭스가 9,100억의 기술 이전 그거 가지고 시가총액이 얼마? 9,300억. 그렇죠. HLB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크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부여하고 있는 지분 계산하게 되고 크기 계산하면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희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그쳐야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게 물량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다 나온다더라도 사실 어저께 들어왔던 잔량 수치로 본다 그러면 어제 잔량 정도라 그러면 물량 전체가 다 터진다 그래도 다 받을 수 있는 잔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누가 내려오는 구간, 요 구간에서 받아 들어가는 걸로 자, 그렇게 가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올려드린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